네, 반갑습니다. 7월 11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수급도 마이너스, 즉 매도를 보여주긴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급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긍정적, 괜찮아요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약보합이라고 하더라도 종합주가지수만 조금 내린 거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플러스가 나왔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는 일단 보합세 유지가 좀 됐습니다.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린 쪽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살짝 약보합으로 마무리됐겠죠. 자, 그 다음에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조금 키워줬어요. 즉 뭐 많이 올랐던 종목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갑자기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개별주의 어떤 변동성이 계속 확장이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오늘 조금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 삼을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중후반이 지나기까지는 일단은 빅 이벤트를 앞둔 시점에서 계속 몸을 좀 사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좀 관망하는 움직임들이 좀 짙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일단 바로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 오늘 조금 이제 꼬리 달고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죠. 하지만 뭐 내려갔다고 해서 시장이 나빠진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 5일선과 21선 간의 골든크로스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횡보, 아니면 내일 조금 올라서면 되겠죠. 네, 뭐 오늘 조금 내려섰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내일도 살짝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1선을 끄집어 내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격도가 계속 좁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횡보만 하더라도 골든크로스에 가까워진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시장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라는 식의 느낌이 조금 많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봉 상황 차트 보시면은요, 지금 상황은 코스피 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일단 저점 라인대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됐고요.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도 어쩌면은 조금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면 5일선 근처로 잡히겠죠. 233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지지선 역할을 좀 해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걱정될 만한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 내려서 시작하면 또 플러스로 해서 양봉이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 우려감보다는 일단은 좀 지루한 형태의 모습들, 즉 바닥까지 다 내려왔으면 바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짜증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지루한 느낌들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어요. 내일 골든크로스 예약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역시 횡보만 하더라도 그냥 내일 골든크로스 나올 거고요. 이렇게 되면 개별주들이 움직임들을 조금 더 강화시켰다라고 판단하실 수밖에 없겠죠. 대형주들이 쉬어갈 때는 개별주들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개별주들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코스닥 쪽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 뭐 개인들이 좋아했었던 종목들 있죠. 걔네들이 또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는 거겠죠. 뭐 낙폭이 크게 나타난 건 아닙니다만 일단 떨어졌다는 부분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볼게요. 수급 상황 보시면 외국인들이 190억 순매도입니다.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연기금이 440억, 금융투자가 700억, 기관 총 합계가 1800억인데 둘이 합쳐갖고 2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매도가 나왔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렸다 올랐다에 대한 어떤 평가 내리기보다도 그냥 현재 위치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다 정도로 판단하시고요. 수급이 아직은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매도로 막 도망가지도 않잖아요. 매도로 도망가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수급 자체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도 큰 문제 없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는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음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갔다는 거죠. 하이닉스는 살짝 내려섰습니다. 마이너스 1.6%. 근데 얘는 이미 올라섰기 때문에 조금 내려오는 것도 안정감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네이버라든지 LG화학 같은 종목들은 좀 낙폭이 좀 커졌죠. 카카오도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개인들이 좋아했었던 종목들이 또다시 얻어맞고 있는 듯한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은 조금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는 내용이겠고요. 개인들이 좋아했었던 종목들이 또 뭐가 있었을까요? 카카오페이. 요건 좀 올라섰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은 악재를 결국엔 벗어나지 못하고요. 네, 4%대 하락이 만들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NC소프트 게임즈도 뭐 계속 떨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하이브 역시 마찬가지 단기적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만 뚝 떨어지는 모습이 좀 진행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옆으로 눕더라도 상승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은 부담될 건 없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네, 그다지 좋아 보이는 종목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떨어져 내린 그런 낙폭에 대한 규모가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이 시장을 좀 억누르는 요소가 됐을 거고요. 코스닥 쪽 한번 넘어갈게요. 코스닥 쪽은 일단 2차전지 게임주 여기만 이제 조심하시면 되는 거죠. 네, LNF 2%대 하락이었고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3.6%나 빠졌습니다. 이 직전 저점이 이제 11만원대, 10만 5천원 정도 있는데 요거 이탈하게 되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보가 오늘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락 추세에 갇혀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자, 지금 보면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내리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 말고도 다른 종목들 쪽에서는 이제 상승 흐름들이 좀 잘 진행되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매매 동향 중에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모비스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BNC 같은 경우가 올라갔는데 조금 뜬금없는 모습들이긴 하죠. 신화인터텍, 서린바이오 뭐 이런 종목도 보면 그냥 갑자기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늘 근데 거래소 쪽에서 보게 되면요. 상한가가 하나도 없어요. 대연화성이 1등, 그 다음에 까무 ENC, 그 다음에 10% 넘는 종목이 8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피 쪽에서 또 대형주 쪽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참고할 수가 있겠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 종목이 있잖아요. 모비스, 한국 BNC, 그 다음에 급등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인데 단기적으로 변동폭이 좀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을 좀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률 상위 종목을 살펴보시면 뭐 역시 뭐 특이한 건 없겠죠. 네, 대신에 코스닥 쪽에서 변동폭이 좀 있었을 거예요. 공구먼, 베뉴지, 그 다음에 K옥션 뭐 등등등 오늘 떨어진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뭐였다? 코스닥 쪽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래소 쪽도 하락한 게 있었습니다만 저 밑에 덴티움 요게 10%대, 모나미 이런 거 하락이 좀 있었다.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이사항이 지금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보합세에 어울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시장이 바닥에 근접하는 그런 위치에서 뭐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잘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은 별로 없다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오늘 기관 쪽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 또 샀네요. 이거 연기금인가요? 네. 그렇겠죠. 연기금 또 투신. 네.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샀을까요? 금융투자는 아니에요. 그럼 누가 샀어 이걸? 사모펀드하고 연기금하고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샀네요. 네. 미쳤구나 라고 말씀드렸겠는데 LG에너지솔루션 왜 자꾸 사는 거야 이씨. 네. 아무튼 뭐 배터리 쪽에 자기들은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신규로 이제 그 지수에 편입된 종목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기금들은 꼭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뭐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만도가 오늘 분위기 좀 괜찮게 진행이 됐고요. 자동차 관련 주들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큰 부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고요. 매도는 많지는 않지만 삼성전자와 대한항공, SDI 쪽으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를 좀 많이 해주는 그런 형태로 오늘 갔잖아요. 그래서 금융투자 쪽 움직임에서는 삼성전자가 1등, 뭐 인버스도 있지만 이거 ETF니까 안 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일단 집중적으로 매도를 좀 했다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넘어갈게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오늘 모처럼 샀는데 그것도 제법 많이 샀네요.
870억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삼성전자가 일단 탑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제 뭐 공매도 환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 정도 수준으로 제법 덩치를 키워가지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면 현대차라든지 S51 등등의 종목들, GS건설 이런 종목들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일동제약은 매도가 좀 있었네요. 오늘 가장 많이 판 종목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니아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있었고요. 바이오니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종목 진단 잘 참고해 보시면 나오죠. 4만원 넘어가는 시점부터 물량이 터지게 됐을 때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매도 의견 보시는 게 일단 맞죠. 난 갭이기 때문에 그냥 놔둘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놔두셔도 상관없죠. 그래서 내일 상황 보시고 내일도 만약에 음봉으로 밀린다라고 한다면 매도를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에이씨 나는 첫날부터 이렇게 되면 안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에 대한 변수는 요즘엔 되게 간단해요. 개별주들이 갑자기 탁 튀어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물량이 없으면 홀링이고요. 물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온다거나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된다 그러면은 매도 의견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손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가 나왔어. 근데도 아직 손실이야. 근데 다음날 물량 터져 주가 내려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뭐 대체적으로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왜냐면 추세가 아직은 형성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시장 자체가 이제 아직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더 올라와서 안정적이 될 때까지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걸 저걸 다 보기 싫고 좀 올라갔을 때 팔아먹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도하셔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네,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대응들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지수가 지루하다, 답답하다, 짜증난다, 뭐 바닥은 잡힌 것 같지만 잘 모르겠다 등등 뭐 이런 얘기들 많을 것 같긴 한데요. 현재 그냥 그 말들이 딱 맞습니다. 지루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그냥 막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바닥이 잡힌 것 같긴 한데 바닥이 아닌 것도 같고 막 이런 얘기들, 네, 약간 복잡해질 수 있는 생각들인데 이런 것들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시면 알아서 지들이 올라가지고 많이 올라간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신호를 보낼 거예요. 매도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그때 가서 매도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주식을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단단히 움켜쥐고 가야 되는 확보, 홀딩의 구간이고요. 매수를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면 마음에 드는 것들 조금씩 계속 사시는 것은 권장해 드릴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 시청 해드리고요. 오늘 밤에 유튜브에서만 종목 진단이죠. 무료 방송이 또 진행됩니다. 하도 여러분들 종목 진단 많이 원하셔가지고 종목 진단으로 말이 헛나갔네요.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요. 유튜브에서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니까 그때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따가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